운동 해야 하는데라고 생각만 하시나요? 혹은 하던 운동이 지루해졌나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스포츠에 푹 빠져 생활체육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네 체육인들의 이야기. 유성 우먼 스포츠 김미수 안다혜의 우리 동네 체육생활. 우동체. 우리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수영해. 수영을 여름에만 한다는 고정관념은 가라.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사시사철 수영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영 마스터반 한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영 중상급반 예지입니다. 네, 저는 툭달반 안다혜입니다. 네, 저는 유성 우먼 스포츠에서 함께하고 있는 김미수입니다. 저도 수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 편 호스트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수영을 하고 있어서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빠르게 그럼 첫 질문부터 가볼게요. 어쩌다가 수영에 입문하게 됐나요? 저는 3년 전부터 어깨가 아파가지고 늘 수영을 하고 싶었어요. 약간 돌리다 보면 운동이 되니까 좀 어깨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었는데 딱 하려던 순간에 코로나 시국이 딱 터져버려서 이제 계속 미루게 되다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름에는 오전 근무만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단순합니다. 그냥 물이 좋아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아파서, 한 분은 물이 좋아서 언뜻 상반된 이유로 시작하게 된 걸로 보여서 좀 흥미로워요. 같은 이유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두 분 다 수영 얘기를 하면 눈이 막 반짝반짝한 게 보이거든요. 그만큼 수영이 좋아서 그런 거겠죠? 이번에는 미수님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바닷가에 가면 스노클링, 스킨스쿠버를 즐기곤 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못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물에서 놀다 보니까 수영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배울 시간이 났을 때 바로 등록을 해서 이제는 구명조끼도 안 입고 바다 수영도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도 미수님이랑 비슷한 경우인데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지만 수영을 못해서 늘 튜브하고 구명조끼에만 좀 의존을 했었어요. 물에 뜰 줄만 안다면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에 시간 여유가 생기자마자 수영을 배운 케이스거든요.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동시에 물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번외로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물이 좋아서 시작을 하셨고 어깨가 아파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 수영을 할수록 그 이유가 점점 와닿게 되는지 더 물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어깨는 많이 나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영을 하면서 더 물이 좋아졌고 한강 수영이든 오픈워터 수영이든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물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늘어나고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끼덕끼덕 하는데, 끼덕끼덕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골반도 끼덕끼덕 하는데, 근데 확실히 체력이 좋아진 게 느껴지고요. 개인적으로 살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냥 붓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빠지고, 일단 그런 식으로 몸이 좋아지게 되니까 계속 수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 몸이 뻐근한 게 확실히 느껴져요. 몸이 굳어가는 게. 원래 목표였던 어깨는 여전히 안 좋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봤을 때 좋아져서 잘하고 있습니다. 오, 약간 수영의 효능을 듣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깨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진 않지만 관절에 기름을 약간 칠하듯이 그렇게 매끈매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수님은 액티비티 때문에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또 말에 여행을 가서 끝내주게 즐길 예정이시라고 들었어요. 한번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이제 좀 후반부에 말을 하려고 아낄까 했는데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니까 이제 저는 이번 12월 말에 이제 이집트 다합에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벌써 이렇게 하시잖아요. 스킨스쿠버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프리다이빙 자격증도 한번 따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본 분들을 모신 것 같아요. 한강에서 수영하시고 스킨스쿠버 하시고 첫 코너부터 많은 얘기를 듣게 돼서 되게 흥미롭고 너무 벌써부터 재밌네요. 그러면 다음 코너로 슬쩍 넘어가 볼까요? 2부 뭐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로 수영을 시작하게 된 4명이 모였는데요.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졌으니 질문에 대한 답변도 더 다채롭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보내준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수영 공답 타임 뭐든지 물어보세요. 네, 도룡동 자수 2년차님. 늘 3부 수영복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사보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컷에 온갖 디자인의 브랜드는 어찌나 많은지 고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영복은 어떻게 고르나요? 그리고 선호하는 브랜드나 취향이 있나요? 이게 수영복 아래가 반바지처럼 되어 있으면 5부, 3부 이런 식으로 길이를 나타내고 삼각이면 파여있는 정도에 따라서 무슨 컷 이렇게 구분을 해요. 로우 컷부터 시작해서 하이 컷으로 갈수록 많이 파져 있는 거고요. 브랜드도 진짜 많죠. 고르기 힘든 그 마음 이해 갑니다. 혹시 한랑님은 어떻게 수영복을 고르시나요? 근데 저는 육지옷은 무채색을 주로 좋아하지만 물옷은 역시 화려하고 쨍한 색이라고 생각해요. 밝은 오렌지색의 물옷이 가장 아끼는 수영복인데요. 컷은 무조건 하이컷. 거슬리는 게 적을수록 물에서 더 편하거든요. 저는 나이키 스윙이나 졸린 등의 해외 브랜드 두겹 수영복을 좋아하고요. 별도로 가슴 패드를 하지 않는 편인데요. 이제 초급자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나는 그러면 반바지 수영복을 살래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진짜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분명히 처음에 반바지 수영복을 사면 입기도 불편하고 벗기도 불편하고 물에서도 불편해서 다시 사게 된다. 분명히 후회하게 될 테니까 처음에 나를 믿고 제발 예쁘고 원피스 형태인 수영복을 사라라고 추천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수영장에 가보면은 초급반 분들은 무조건 검정색의 불편한 유백 형태의 반바지 수영복을 많이 입고 계시는데 금방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 없이 화려하고 예쁘고 편하고 컷이 높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초급반 특히 등록하시고 첫 수영하시려는 분들 사실 그 눈에 보이거든요. 쿠팡에 일단 강습 수영복 칩니다. 그러면 세트로 이렇게 착 하고 나온 거 있어요. 그리고 보통 다 3부, 2부, 1부야. 그럼 그걸 사. 너무 불편해. 그리고 다들 보면 너무 다 예쁜 수영복 입고 있고 너무 화려하고 자기 취향에 딱 맞는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럼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다들 바꾸고 오십니다. 초급자 세트를 그렇게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되게 다 들어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고 근데 좀 퀄리티가 떨어지고 오래 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방 바꾸게 돼서 처음부터 좀 괜찮은 장비를 잘 가성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걸 추천합니다. 꿀팁을 처음부터 들려주셨는데 그러면 예진님은 어떤 취향으로 그렇게 수영복을 고르시나요? 방금 두 분이서 한 얘기가 제가 거쳐왔던 저 처음 수영 시작했을 때 쿠팡에서 초급자 세트 5부로 심지어 8까지 있는 것까지 해서 꽁꽁 싸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있잖아요. 배그의 기본 캐릭터가 된 기분인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 만에 아레나에 가서 한참 뒤지다가 깔끔하고 독특한 디자인 해가지고 사고 그리고 그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드렸듯이 수경부터 수모 다 있잖아요. 다 바꿨습니다. 모든 걸. 수모도 귀여운 수모 치면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모도 저는 아직까진 기능성을 잘 몰라서 예쁜 디자인으로만 일단 샀고요. 수경도 딱 봤을 때 예쁘다 하는 걸로 샀고 수영복 같은 경우에는 아레나를 주로 많이 보는데 튀진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기본템도 아니고 좀 이렇게 특이한 디자인을 정말 고르다가 딱 그 매진 직전에 초록색 수영복 하나 고르게 돼서 그거를 입고 지금 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진님 수영복 디자인 봤었거든요. 깔끔하면서도 딱 독특한 그 킥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고르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수님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몇 부, N부를 입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가지고 원피스형으로 바꾸게 됐는데, 근데 저는 이제 왁싱하기가 귀찮아가지고 하이컷까지는 도전을 좀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들컷까지만 입고, 화려한 아주 그 형형색색의 그 분홍, 연두, 노랑, 온갖 형광색이 다 섞인 색을 좋아해요. 근데 브랜드로는 좀 나이키가 잘 안 늘어나가지고 좋아하는데 저는 좀 가성비충에다가 무력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영복 하나 단벌 신사로 이게 지내곤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처음에 급하게 좀 마련을 하느라 도수 있는 수경을 써야 돼가지고 안경원에 급하게 주문을 했더니
그냥 검은 색깔 단색 수경이에요. 그래서 걔는 좀 바꾸고 싶은데 그래도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어서 그게 유일하게 좀 지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역시 다들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는군요. 그래도 다들 각자 취향대로 잘 사고 있다니. 역시 그게 약간 수영의 맛 같기도 해요. 자기네 취향대로 딱 수영복이랑 수경이랑 다 골라서 그렇게 입는다는 게. 그리고 저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왁싱이 귀찮아서 미들컷까지만 입어봤거든요. 근데 미들컷하고 하이컷하고 많이 다른가요? 네, 쉽게 말하면은 그 엉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엉덩이천. 그러니까 엉덩이천이 특히 뭐 졸린이나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 스윙 이런 거의 하이컷들은 엉천이 굉장히 야박하다고들 표현을 해요. 진짜 한 줌이거든요. 펑키타도 그렇고. 그래서 딱 입으면은 이게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펑키타의 하이컷을 입고서 이게 맞아? 싶었는데요. 입다 보면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보면은 뭐 겨드랑이든 뭐 그쪽이든 아주 아슬한 삼각 팬티를 입으시거나 찰랑거리는 겨드랑이 털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거든요. 본인들도 전혀 내색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성들도 충분히 찰랑거리는 겨드랑이 털과 표현할 수 있는 아랫도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되게 굉장히 방금 혁명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리고 펑키타가 특히 엄청 화려한 패턴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영을 지금 네 분 중에서 미수님하고 랑님이 가장 오래 하셨는데 두 분 다 화려한 패턴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수영장에는 그런 또 밈이 있거든요. 고인물일수록 화려하고 아찔해진다. 그 밈이 정말 사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아가네요. 저는 아직 멀었군요. 아직 멀었나 봐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그냥 딱 카키색 단색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쨍한 초록색 딱 단색인데 아직은 점점 화려해지겠죠?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반바지 형태는 절대 비추고 컷으로 된 수영복이 훨씬 움직이기 편하고 컷이 높을수록 편하다. 그리고 수영장에 가면 진짜 온갖 수영복들이 입고 있기 때문에 남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가장 원하는 수영복을 사서 입었으면 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지족동 지쫄부님의 질문입니다. 수영을 해보고 싶은데 수영은 고인물 텃세가 심하다는 말 때문에 고민입니다. 진짜로 텃세가 있나요? 텃세를 당하지 않는 팁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영이 여럿이서 함께 강습을 받는 운동이라서 텃세 얘기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한랑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크게 겪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센터에 따라서 떡값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실력에 상관없이 그 오래한 순으로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의 없이만 행동하지 않으면 살갑든 무뚝뚝하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입수하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고 서로 매너랑 룰을 지키는 거를 기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떡값 요구, 맞아요. 이제 공립은 이제 떡값을 드린다고 해도 강사가 저희는 공립이라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제가 다니는 곳은 사립이라 그런지 참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절마다 막 회원들끼리 떡값을 걷어가지고 강사님께 이제 드리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습비도 내가 이미 내고 수영을 배우는데 왜 추가로 떡값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막 할 때마다 저는 그냥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월급이 너무 쥐꼬리 같아요 하면서 불쌍한 척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것도 팁이 될 수 있겠네요. 내고 싶진 않지만, 왜 내고 싶은지 얘기하고 뭐 하는 것도 사실 좀 피곤하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텃세 얘기 하셨는데, 텃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딱히 느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매일 인사하고, 또 사람들 오면은 새로 오시면 말 걸어주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친해졌거든요. 혹시 예진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다니던 수영장은 오히려 텃세가 전혀 없었어요. 느낌은 있어요. 오래 하셨구나. 뭐 본인들끼리 막 여기 이미 샤워할 때부터 얘기하시고 들어오면서 막 이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고인물 계신 분들도 수영 시작하면 각자 실력 얘기만 하고 심지어 제가 좀 그래도 초급반 치고 잘하니까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앞에서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고 되게 잘해주셨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사실 수영은 여럿이서 이렇게 일렬로 수영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순번이 정해지게 돼요. 괜찮은 센터면 딱 실력대로 이렇게 예진님처럼 초급반이어도 잘하니까 올라가 이렇게 하는데, 안 그런 센터는 이제 또 한량님 경우처럼 그냥 실력에 상관없이 오래 했으니까 그냥 앞에 계속 서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력대로 서는 게 정말 맞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게 텃세를 느끼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먼저 인사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사람마다 또 잘하는 동작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잘하신다고 막 엄지를 막 이렇게 날리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더 알려주려고 하고 좀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텃세가 걱정된다면 제 팁은 인사를 먼저 해라. 그리고 엄지를 날려라. 입니다. 네, 센터는 진짜 센바센, 센터 바이 센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급반부터 시작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텃세를 당할 확률이 훨씬 낮아지곤 해요. 그래서 다 같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좀 텃세를 덜 그나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질문해주신 분이 또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 같으니까 일단 너무 걱정 마시고 초급반부터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성역 2번 출구님. 바다와 강에서 수영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수심 1.2m 속 화초처럼 수영을 배워서일까요? 아직까지도 발이 닿지 않는 것이 무서운데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바다, 강 같은 그런 자연 속의 물을 오픈워터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픈워터에서 쫙 멋있게 수영하는 게 별로 꿈꾸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수영을 배우고 나면 더 무서워지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수영장과 바다가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걸 오히려 너무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한랑님, 오픈워터 경험자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오픈워터에서 수영할 때는 그 부위가 필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부위는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풀부위라고 그 땅콩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를 말하는데요. 그 허리에 묶을 수 있는 부표 같은 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오픈워터는 정말 뭐 바다의 경우 해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깊이가 수영장처럼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어서 부위가 필수이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수영 실력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충분한 연습이랑 훈련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위험해지지 않겠다 싶을 때 조금씩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픈워터용 수트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체험할 수 있는 서핑샵 같은 곳에 가면은 수트를 대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입으면 훨씬 부력도 올라가고 해서 훨씬 편하거든요. 가만히 떠 있어도 그 수트가 부력을 더해줘서 충분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시도해 보실 수 있고, 그래도 만약에 무섭다면 우선 안전요원이 있는 실내 수영장의 깊은 곳을 먼저 들어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습과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네, 저는 강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오픈워터 수영을 해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바다는 부력이 높아가지고 되게 잘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래도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니까, 뭐 구명조끼나 암튜브 같은 걸로 좀 우리가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끼시고, 한번 바다에 적응해보신 다음에, 이제 적응이 되시면 이제 보조장치 없이 또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시드니에 있었을 때 이제 시드니에 본다이 비치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되게 특별한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인데 바다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 수영장 물이 바닷물이에요. 그리고 수영을 하다 보면은 막 파도가 쳐가지고 그 바닷물이 막 이렇게 들어와서 수영장인데 진짜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낼 수 있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드니에 갈 예정이 있으신데 이런 고민을 하시면 본다이 비치 아이스버그 수영장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안전이 다 갖춰진 상태라면 또 자신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수영을 배우고 워터파크에 가서 수심 8m짜리가 있는 그런 다이빙을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수영 시작한 이후에는 처음으로 발이 안 닿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딱 물에 빠지는 순간 옛날 같았으면 무서워서 버둥거렸을 텐데, 그 순간 내가 빠졌고 발이 안 닿고 허우적거리는 순간에 그냥 팔만 돌리고 발만 차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수영에서 혼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는 약간 자기가 안전이 다
갖춰진 상태라면 여기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수영장에서 느꼈지만 뭔가 물이 깊을수록 팔이 더 잘 저어지고 좀 잘 나아간다는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냥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두 정말 끝내주는 경험을 하셨네요, 진짜. 특히 한랑님은 한강에서 수영하신 경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어떠셨나요? 뭐 어떤 수영복을 입었는지, 두렵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 외 경험담이 궁금해요. 근데 원래 친구랑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저도 오픈워터 스위밍이 그때 처음이어가지고, 혼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롱핀이 발목이 좀 약한 편이어서 좀 발목이 아파서, 나는 쇼핀을 가져가고 싶은데, 이제 주변에 오픈워터 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첫 오픈워터고, 좀 사고가 나거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롱핀을 껴라. 했는데, 저는 그러다가 이제 발목이 아프면 더 불편할 것 같은 거여서 아니다, 나는 그냥 쇼핀으로 가겠다, 나를 믿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고, 그 친구가 일정이 생겨서 혼자 가게 됐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요. 이제 평소 수영할 때 입는 그런 수영복을 입었고요. 형광노란색이랑 파란색이 섞인 수영복이었어요. 생각보다 하나도 두렵지 않았고요. 딱 들어갈 때 이제 물이 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막 소름 돋고 짜릿한 시원함 있잖아요. 그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물에 들어가면서 이제 약간 이런 경사진 곳을 걸어 내려가다가 이제 한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무서우니까 헤드업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끝까지 완주를 못 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안전요원들이 힘들어도 조금 무서워도 헤드업을 하지 말고 원래대로 하는 영법대로 해라 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수영 안 하는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물맛이 괜찮았어요. 이게 물 사실 마시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맛이 느껴지잖아요. 물맛이 생각보다 정말 괜찮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닥이 보이지 않아서 깊은 느낌이 아예 안 났어요. 그냥 물에 나아간다 이 느낌밖에 전혀 없었고, 그리고 위에서 아까 말했듯이 오픈워터에는 부위가 필수인데 부위가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주최 측에서 부위도 대여해주고 오리발을 착용할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약간 초보 수영러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은 그 부위를 매달고 그냥 킥만 차서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었고, 튜브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배영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막 쉬었다 가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트를 입으면 부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초심자도 일반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쇼핀을 착용했고 진짜 천천히 수영했는데 건너는 것은 아니고 크로스 대회이긴 하지만 갔다가 그 코너를 찍고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한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내렸는데 딱 이렇게 제가 수영하고 있는데 옆에 대교가 있고 제가 한가운데 떠 있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눈으로만 보던 한강에 가까이만 가도 사실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물살을 가르고 나아간다는 것, 그 자체의 경험이 너무 색다르고 짜릿할 것 같아요. 심지어 비까지 오고, 사실 스포츠에 낭만하면 우중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날씨까지 도와주고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어운동 어죽칼국수님의 질문입니다. 자유수영만 하고 있는데 자꾸 레인 중간에서 멈추게 돼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또 끝까지 가보고 뺑뺑이도 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뺑뺑이는 쉬지 않고 레인을 뺑뺑 돌면서 수영하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는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유진님, 어떻게 답을 해주실 수 있으겠어요? 저는 아직 중고급반이라 질문자님과 동일한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자유형 50m를 딱 하면 숨이 너무 차서 막 헐떡거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 숨도 쉬고 다 하는데 체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딱 50m쯤 되면 무서워, 답답해 생각 들어서 계속 고개를 들게 되더라고요. 그 체력이 한계에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50m 뛰고 워치를 봤는데 심박수가 200이 넘은 적도 있어요. 진짜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오늘 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럼 바로 한랑님이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미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뭐 연습이죠. 처음에는 사실 25m를 가더라도 달리기 한 것처럼 숨이 턱끝까지 찰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장거리가 돼요. 숨이 트인다고도 하는데 포인트는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숨이 찰 때 숨을 덜 마셔서 힘이 들고 숨이 찬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는 물에 대한 호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을 덜 뱉어서 힘이 들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충분히 금방 숨을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연습하다 보면 그냥 된다. 나는 자꾸 멈추게 되는데? 라는 의식을 버리고 그냥 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도네? 이렇게 돼요. 그 기분을 과연 언제쯤 느낄 수 아, 있을까요? 예진님은 초급반에서도 아주머니들이 다들 앞으로 가시라고 했을 정도로 실력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방 트이실 거예요.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굉장히 천천히 가보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약간 우리가 사실 뛸 때도 걸을 때는 그냥 저희가 너무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걷지만 뛸 때는 저희가 호흡을 맞추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만의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박자를 한번 맞춰서 정말 천천히 한번 가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예진님 막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러 온 것 같아요. 아. 공부를 하듯이. 이게 숨이 막히면 자세가 계속 무너지게 맞아.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수영한 걸 좀 기록하는데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유형 하다가 숨이 차서 그 왼쪽 팔을 고정해야 되는데 괜히 박자도 빨라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박자도 놓치고 자세도 무너지고 막 그러는 게 느껴져서 숨 트인다는 느낌을 너무 원해요. 말을 하나만 더 조언을 더 하자면 그 풀브이나 킥판을 사실 뭐 연수반이나 마스터반이나 더 오래 한 분들도 그걸 항상 훈련할 때 이용하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 킥판을 이렇게 잡고 반대팔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자유형 팔을 돌릴 때 리커버리가 완료한 뒤에 그 다음 팔이 당겨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호흡을 할 때 이 팔이 내려갈 때가 어떨 때냐면 내가 숨을 더 마시고 싶어서 고개를 들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풀브이나 아니면 킥판을 잡고 리커버리가 완전히 끝난 뒤에 그 다음에 물을 잡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모두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연습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더라도 계속 수영해서 쉬지 않고 수영해서 폐활량 늘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민동 하땡땡님. 강습 5개월 차인데요. 수태기가 정말 세게 왔어요. 이대로 멈추면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그만큼 내일 강습 가기가 너무 싫습니다. 수태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수영하고 나서 이런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님께 들었던 조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매일매일 기록한 다음에 하이라이트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제가 수영 하이라이트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초급반부터 했던 이야기들과 내가 점점 성장해가는 걸 바로 볼 수 있어요. 짧게. 그거 보고 나니까 수영 가고 싶다. 물 떠있기부터 시작했던 내가 자유형 한번 시도해서 정말 행복했던 내가 이제는 평형을 배우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이 보이면서 수태기가 좀 되더라고요. 네, 이 스토리 저도 보고 있는데요. 네, 실 보면서 이 예진님의 그 성장이 차근차근 눈에 보여가지고 내가 예진님이라도 이거 보면 뿌듯해가지고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한 달 그냥 푹 쉬고 돌아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찔리기도 하고 또 나보다 진도가 늦던 분이 이제 내 진도를 추월하는 걸 보니까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의욕이 생기곤 했던 것 같아요. 한랑님은 어떠셨어요? 조금 어렵네요. 저는 사실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쉽게 드릴 수 있는 답변, 그리고 하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할 수 있는 답변. 듣고 싶지 않아 하실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수태기의 원인이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수태기를 겪을 때
뭔가 안 될 때, 뭔가 다들 잘 되는데 나만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조금 수태기를 겪었어요. 저는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제가 아주 처음에 이제 자유형을 배우기 시작할 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계속 물을 먹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25m는커녕 진짜 몇 번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자유수영을 매일매일 나갔어요. 강습도 매일매일 나가고 그래서 자유수영 시간이 저희 센터, 그때 다니던 센터에 자유수영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3시간을 꽉꽉 채워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형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 평형을 배울 때 킥을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손쉽게 하는데 저는 평형 킥을 차는데 뒤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화가 나서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이야기고 사실 추천하기에 좋은 것들은 새로운 수영용품 사기가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수영용품을 사면 이걸 약간 대시하고 싶어서 얼른 수영장에 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정 수영 가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요. 평소에 다니던 수영장 말고 뭐 길이가 50m 풀이라든지 깊이가 다르다든지 이런 다른 환경의 수영장을 이용해 보는 것도 수태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분 다 각기 다른 대답을 해주셨는데 또 그 와중에 상상도 못한 답변이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수영이 안 되면 양치기를 해라. 그냥 해라. 그냥 해라. 그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요. 일단은 계속 하세요. 개꼬잉? 오, 정말 대단하세요. 또 이렇게 다른 대답을 다 해주셔서 질문해주신 분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한랑님 경우처럼 배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좀 수태기를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예 시간대나 반을 바꿔서 배우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사실 수영이 맞지 않아서 라는 이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맞는데도 수태기가 온다면 지금 나온 조언들을 참고로 해서 계속 수영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배우고 말기에는 너무 아까운 운동이거든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시고 있는데 오늘 정말 알차게 질문하고 대답했네요. 수영을 아직 안 해본 분부터 수태기가 온 분들까지 모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